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 번째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네가 또 준비했어? 내가 준비했어. 무서워. 버섯돌이 준비한 얘기 무서워요. 그래?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구독, 그래, 좋아요 그래. 누르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엔 실화라며. 맞아. 이번 이야기는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실화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시괴담이야. 더 무서운데요? 자, 시간을 거슬러서 전쟁을 하던 시절로 가볼게. 2차 대전. 그래. 한창 전쟁 포탄으로 연기가 자욱한 일본의 어느 도시였어. 어느 날 고바야시 할아버지는 총성과 비명 사이에서 적군과 맞닥뜨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할아버지는 총을 쐈어. 격렬한 싸움에 적과 할아버지 모두 총을 놓치고 말았어. 하지만 할아버지에겐 칼이 있었지. 할아버지는 철로 만들어진 무거운 칼을 손에 꼭 쥐었어. 할아버지는 오른쪽 팔이 칼에 찔려. 왜? 그 순간을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 팔을 희생한 거야. 할아버지는 빠르게 적의 목에 칼을 꽂아 쓰러뜨렸어. 이내 할아버지는 쓰러진 적의 주머니를 뒤졌어. 왜? 쓸만한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쓰러진 적의 주머니에는 오래된 부적 달린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 잠깐만. 이거 불안한데? 뭔가 이런 거 항상 청구가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이잖아. 일본에는 특히 이런 게 좀 많아. 그 상자는 금속으로 된 잠금 장치가 있었고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과 함께 누군가의 원한이 깃든 듯한 음산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 상자 안에는 작은 부적이 하나 있었지. 할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아군의 시선을 피해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챙겼어. 왜 챙겨? 무서워서 그런 건 두고 오면 안 돼. 그런데 때마침 그걸 본 동료가 있었어. 동료는 다급하게 말했어. 부적은 함부로 챙기는 거 아니야. 절대 가져가면 안 돼. 거봐. 내 말 맞잖아. 그런 거 챙기는 거 아니야, 함부로.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무심함이 뒤섞여 있었어. 이때 다들 굶주리는 때라 뭐라도 챙겼어야 했어. 할아버지는 동료에게 대수롭지 않은 듯 이야기했어. 이런 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 그리고 부적뿐만 아니라 적이 들고 있던 낡은 칼도 함께 챙겼어. 할아버지는 몰랐을 거야. 내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을 가져오게 될지. 내가 말했잖아. 그거 함부로 유적지나 아니면 그 사고가 있었던 현장이 있잖아. 그런데 뭐 지갑이나 이런 거 있어도 함부로 두고 오면 안 돼. 그리고 죽은 사람 물건 건들면 안 돼. 그래, 함부로 건들면 안 돼, 그런 거. 할아버지 그 강큰에 그 일본에 미신도 많은데 근데 이해는 돼. 왜냐면 2차 대전 때 일본군도 그렇지만 진짜 굶주림에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일본에 이제 낮은 병사부터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썰도 있긴 하지. 먹을 게 하도 없어서. 자, 아무튼 전쟁이 끝나고 할아버지가 고향에 들어왔을 때 마을 한복판에 있던 신사가 허물어지고 있었어. 수백 년 된 그 신사는 마을의 수호신이 깃든 신성한 것이었어. 하지만 전쟁이 끝났고 도시는 빠르게 개발되고 있었지. 그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손에 넘어갔고 개발을 위해서 허물어지고 있던 거야. 뭐 이건 흔한 얘기니까. 그리고 그곳엔 그걸 맡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 마을에서 유명한 무속인이었어. 무속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어. 이 신사를 허문다면 가문에 끔찍한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사게 될 테니 부디 멈추십시오. 일본어로 해봐. 고노 신사오. 알긴 아니? 그래도 알았어. 넘어가자. 그냥 해봤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개발의 이익 앞에서 무속인의 말을 무시했고 신사는 결국 잿더미가 되었어. 불안하다. 큰 갱음과 자욱한 먼지와 함께 신사가 허물어졌어. 밤이 깊어갈수록 허물어진 신사터에서는 바람소리 사이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었어. 마치 오래도록 갇혀있던 영혼들이 고통과 분노를 한껏 담아 내뱉는 듯한 끈적이고 썩은 듯한 음색이었어.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소리? 처음에는 낮고 길게 끌어내리는 신음 같았지만 곧 점점 높아졌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울음으로 변했어. 그 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 여기저기서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흩어졌다가 다시 마치 무거운 쇳덩이가
깊고 무겁게 가라앉곤 했어.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어. 왜 내 목숨을 빼앗았나? 돌려줘. 돌려줘. 그 속에는 원망과 절망,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복수심이 뒤섞여 있는 듯했어. 울음소리는 때때로 사람의 숨소리와 뒤섞여 마치 누군가가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심장이 서서히 얼어붙는 듯한 싸늘함이 온몸을 감쌌어. 밤마다 이어지는 그 원한서린 울음소리는 신사 터를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결코 평화를 얻지 못했다는 증거였고, 그 울음소리는 고바야시가에 닿았지. 야, 그러면 그거랑 관련 있는 거야?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거지, 관련된 게. 처음 전쟁터에서 돌아온 할아버지는 가족 품에서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점차 할아버지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깊고 어두워졌어. 또 밤이 되면 그는 침대 끝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중얼거렸어. 저것들이 날 놓아주질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몸과 마음은 급속히 무너져 내렸어.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갑자기 눈이 충혈된 채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어. 그리고 매일 밤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대며 끔찍한 고통을 호소했어. 할아버지는 매일 밤 벽에 머리를 박으며 그만해! 그만하라고! 라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대. 가족들은 무슨 일이냐며 다가가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저주가 내 안에 있어. 끝내 날 삼킬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는 방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속으로 낡은 부적을 진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용서를 구하는 힘없는 목소리였대. 용서해줘. 이 모든 게 내 죄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 할아버지의 시체 옆에는 붉은 피로 그어진 이상한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 응? 이상한 문양? 가족들은 모두 누가 이 문양을 새겼는지 알 수 없었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부적이 담겨있던 상자에 문양이 있었잖아? 그 문양을 따라 그린 게 아닐까 생각했대. 이 사건 이후 집안에 무거운 어둠이 드리워졌고, 가족 모두는 그날 밤 이후부터 끔찍한 악몽과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해. 할아버지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고, 아들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대. 편하게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도 몸에 안 좋은 날이 늘어났어. 처음엔 단순한 감기나 피로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눈동자는 점점 붉게 충혈되었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벽에 머리를 박기도 했대. 또 종종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대. 저게 보인다. 가족들은 뭐가 보인다는 건지 알 수 없었어. 그저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아버지가 걱정스러웠지. 그렇게 아버지는 살이 쪽 빠져서 가죽만 남은 듯 말라갔어. 며칠 못 가서 아버지 역시 죽었어.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상자를 가져왔던 거잖아. 그럼 그 아들한테도 저주가 내렸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죽은 방 주변에 피로 그려진 이상한 문양이 있었대. 어떻게 알았대, 그걸? 할아버지가 남겼던 그 문양과 같은 문양이었어. 가족들은 오싹함을 느꼈어. 또 닭살 오른다. 하지만 이 오싹함은 곧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자 이제 어머니가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밤중에 갑자기 얼굴을 긁으며 비명을 지르거나 누군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 그들이 나를 부른다! 도망쳐야 해!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혼자 중얼거리며 벽에 이상한 낙서를 남기기 시작했대. 그 낙서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옆에서 발견된 문양과 같았지.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거둬. 뭐야? 자, 이제 아이들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자, 남겨진 아이들은 그날 밤 집안 곳곳에서 피로 된 듯한 얼룩과 기묘한 흔적들을 발견했대. 그
그 이후 아들은 밤마다 꿈속에서 이상한 존재에게 쫓기며 잠을 설쳤고 어느 날 창밖에서 반짝이는 붉은 눈을 봤대. 누구야? 나와!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 딸은 자신의 방에서 매일 밤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대.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 오빠에게 이상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 방 안에서 갑자기 낯선 것들을 본 듯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서 있곤 했대. 저기 뭔가가 보여. 오빠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어딘가를 쳐다보곤 했대.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긁어댔어. 며칠 후 오빠는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지나던 중 사고로 죽게 돼. 동생의 말로는 사고 나기 전날 밤 오빠는 무언가에 홀린 듯 넋이 나간 눈빛으로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대. 똑같잖아. 그리고 오빠가 죽은 사고 현장에서도 그 문양이 새겨져 있었대. 이 문양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등골이 오싹해졌고 이 집안에 저주가 씌어졌다고 수군댔대. 와, 그러면 그 딸은 와 진짜 살기 힘들 텐데. 자, 이제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이 있지. 딸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 아, 딸까지?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모두 떠난 뒤 딸은 쓸쓸한 집안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혼잣말을 했대. 왜 나만 살아남은 거지? 딸의 눈은 점점 충혈되어 갔고 때때로 무의식 중에 얼굴을 긁었어. 곧이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괴로워하는 모습은 점점 잦아졌고 정신과 상담조차 무의미했어. 딸에겐 죽은 가족들의 모습이 환영처럼 나타났대. 때론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때론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대. 딸은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느낀 공포감에 빠져 미쳐가기 시작했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딸은 요양원에 수감돼. 하지만 그곳에서도 때때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혼잣말을 하곤 했대. 끝나지 않아. 끝나지 않아. 살아남은 자는 저주받은 가문의 마지막 증인처럼 삶과 죽음 사이를 헤매며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로 남았어. 마을 사람들은 고바야시 가문 주변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 나 같아도 안 간다. 고바야시 집을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는 며칠 뒤에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사진 촬영을 하러 온 청년은 사진 속 유리창에 희미한 여자의 얼굴이 찍힌 걸 보고 며칠 후 사고로 죽었대. 뭐야 저 집은? 몇 년 뒤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 기계가 갑자기 멈추고 인부들은 공사 현장에서 이상한 환영들을 봤다고 고통을 호소했지. 저기 그녀가 있어. 저 그녀 누구지? 인부 한 명은 두려움에 휩싸여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했어. 결국 개발업자는 공사를 중단했고 땅은 버려졌어. 그 집터는 지금도 풀과 잡초만 무성할 뿐이야. 그걸 들은 한 유튜버가 몰래 그 집에 들어가 촬영했대. 와, 너무 용감한 거 아니야? 아이 이제 살짝 난 저런 거 안 해. 무서워서 나 못해. 못해. 그런데 영상은 중간에 갑자기 끊겼고 그는 내가 그녀를 봤어. 날 찾지 마. 라는 메시지만 남긴 채 행방불명됐어. 와, 뭐야? 그러면 한 집안은 완전히 통째로 망했네. 그러니까 그 남의 물건 막 함부로 주우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함부로 두고 오면 안 특히 돼. 죽은 사람 물건 함부로 건드려. 그러니까 그 사고 나서 죽거나 뭐 바닷속에 빠진 전투기에 있는 뭐 물건들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이제 죽은 거랑 관련된 거는 이제 안 건드리는 게 좋아. 맞아, 특히 맞아. 보글이나 막 이런 비슷한 류. 아, 진짜 그 뭐냐? 그러면 잠깐만, 그 딸이라는 사람은 왠지 아빠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 아 지금 왜냐면 할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했었고 이게 대충 아빠보다 조금 많거나 그럴 것 같아. 좀 더 어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아니야 아빠보다 좀 많을 것 같아. 왜냐 할아버지의 아들의 딸이잖아. 좀 작을 수도 있겠다. 그래. 작을 수도 있겠고. 와, 야, 이 실화 바탕으로 만들어낸 도시계단이라. 와. 자, 버둥이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그 함부로 두고 보면 안 돼요. 그 길에 떨어진 거 줍지 마세요. 그거 재수 안 붙어요.